쉽게 설명하면 길 가다가 5명 중에 2명은 당뇨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죠.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당뇨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소변이 달달해지는 그런 병을 당뇨라고 합니다. 보통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혈관을 파이프로 제가 비유하는데 대충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이 있고 그쪽 혈관에 혈당이 높을 때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일종의 혈관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은 생각보다 많은데 쉽게 설명하면 길 가다가 5명 중에 2명은 당뇨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죠.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혈당 측정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공복 혈당, 또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중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조절 인자는 당화 혈색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당화 혈색소는 말 그대로 포도당과 결합된 혈색소를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혈관 속의 주위는 적혈구거든요.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 혈색소고 이 적혈구에 포도당이 결합된 것이 당화 혈색소입니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는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을수록 포도당과 결합한 혈색소가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단위 면적당 100개 중 6.5개 이상이면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 5.7에서 6.4개까지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5.6개 이하는 정상으로 보는데 당화 혈색소는 보통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조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이고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면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6.5%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통 우리가 혈당을 자주 체크하려면 침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주 혈당 체크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팔뚝에 센서를 붙이고 24시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당화 혈색소보다 훨씬 더 혈당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타임 인 레인지라고 목표 범위 내 시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24시간 우리가 70에서 180mg/dL 정도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을 정해놓고 그 내에서 변동이 몇 %냐 이걸 체크해서 보통 당뇨 환자들은 7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범위 내 시간 비율은 합병증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당화 혈색소와 함께 당뇨 합병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식사를 해도 어떤 분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걸까요? 똑같은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덜 분비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분비하는 사람이 있고 비슷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다르고 최근에는 장내 세균의 조성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달라서 똑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 같은 다양한 이 식사 방법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혹시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법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야채와 채소 위주로 골고루 드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하지 않게 적당히, 또 세 번째는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Eat More Colors라고 더 많은 색깔을 먹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야채나 채소를 골고루 먹고 골고루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전에 레인보우 식단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먹는 순서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야채나 채소를 먼저 드시고 두 번째는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식사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음식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성분이나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콜라나 보통 과자 같은 경우에 가공식품에 우리가 성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젓가락만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이나 찌개 같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당뇨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당뇨가 지속되면 일단 크게 보이는 혈관, 우리가 대혈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뇌혈관, 그 다음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 그 다음에 다리동맥 같은 말초혈관, 이것이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작은 혈관, 눈의 망막에 혈관을 공급하는 망막혈관, 그 다음에 콩팥은 일종의 혈관 덩어리인데 콩팥을 침범했을 때, 그리고 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이런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미세혈관 합병증인데, 특히 당화혈색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간과하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도 아까 외래에서 똑같은 환자분하고 저하고 공감을 했는데, 네. 상당수 많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 물론 당뇨 환자까지는 당뇨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당뇨 전 단계 환자가 한국에서 1,700만 명인데 이 1,700만 명이 검진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를 듣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짝 높네? 이게 끝이에요. 분명히 거기서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그냥 크게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적고 말기 때문에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멍하게 1,700만 명이 당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분들을 만약에 처음 조기에 발견해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치료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오거든요. 그 당뇨병의 합병증은 당뇨가 이완된 기간, 당뇨를 앓는 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최대한 늦게 당뇨로 진단받는 것이 합병증을 줄이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은 무조건 빨리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실제 비만형 당뇨가 한국에 50% 이상 되는데 제 환자 중에 117kg인 당뇨 환자가 40kg를 빼고 5.3으로 떨어져서 당뇨약을 끊고 지금은 관해가 된 상태죠. 당뇨병의 완치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그 외에도 당뇨 전 단계에서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까지가 당뇨 전 단계인데 6.4, 6.3인 환자들이 생활습관 개선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간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중 조절은 가장 중요한, 비만형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량도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을 빼되 그게 힘드시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의사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겨울에 추워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족저근막이 맺고 퇴근하면 나가기 싫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실내 자전거를 장만을 하시고 좋아하는 TV를 보시면서 드라마를 보든 예능을 보든 하시면 일주일 내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 자전거를 구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물론 여건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빠르게 걷기 그리고 달리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운동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오늘의 포인트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생활습관 개선 치료를 해야 되고, 의사들도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하고 운동요법을 치료하고 식이요법을 처방을 해서 정상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의료진들의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운동도 얘기했지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의사들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들에게 그냥 원칙을 쭉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환자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실제로 우리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흔한 질환이지만 꼭 알아야 했던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경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